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밤 늦게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기 투자에 따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어디인가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는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네. 이미 이제 제 방송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만의 TSMC, 우리가 투자권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따라잡기 위해 정말 막대한 투자, 이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엄청난 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이 대만의 TSMC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국이 이번에 반도체 시장에 따라 정말 엄청난 사건을 이번에 좀 터뜨렸다라고 해서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232단, 그러니까 이 중국이 플래시를 출시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232단이면은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따라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바로 YMTC, 이 YMTC라는 회사가 무려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까지 끌어모으며 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느냐?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죠. 낸드 플래시 시장 악화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까지 겹겹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국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 이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마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정말 크나큰 위협을 진단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러한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인 YMTC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따라 무려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조달해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70억 달러의 자본은 올해까지 대체 장비 개발과 도입이죠. 그러니까 개발과 도입이 이제 일맥상통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 캠페인으로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증시의 현황이 크게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낸드 플래시 단수를 늘릴수록 수직으로 연결하는 구멍, 그러니까 홀을 깊게 뚫는 고도의 기술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기술력이 지금 상당히 중국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현황에 따라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뭐 크게 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31.3%, 그리고 지금 키옥시아 이와 더불어 SK하이닉스는 1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스마트폰 기업 화웨이인 이제 스마트폰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다 반도체 회사인데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자체 개발을 함으로써 기술력이 상당히 끌어올라왔고, 중국이 무역 제재를 극복하고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 지금 기술력은 1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금지가 된 상태이고요. 미국은 또한 이 중국의 경제를 막기 위해
저사양 인공지능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수출 통제 통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낸드 메모리 개발 수준은 여전히 최고이고 낸드 플래시 리더십 또한 중국에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외신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특히나 주린이 분들. 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따른 삼성전자의 타격을 받고 있기에 미래 전망치가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술력이 끌어올려 왔다라고 한들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정말 시황과 업황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성 이슈들이 생겨나더라도 삼성전자는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 결과표에 따라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인데요. 이 디램 가격에 따라 퍼센티지가 상승을 해야만이 주가는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램 고정거래 가격 지금 보시면요. 이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1.49%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슬러 올라도 변하지 않았던 이 디램의 가격이 점점점 9%까지 빠지다가 단번에 6%로 끌어올림으로써 무려 15%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공급 상황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회사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반도체 업턴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와 증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5.38%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21년 7월달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나타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정거래 가격이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반도체 회사들이 대형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할 때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끌어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찾는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많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실적치가 결국에는 증시에 크나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상당히 크나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록 증시는 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주가는 정말 무서운 기세로 특히나 외신들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주가는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10만전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또한 장기 투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중국을 경계할 필요는 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따라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